강남구 역삼동 대유그룹 본사 앞. 고층 빌딩 사이로 출근길이 분주한 아침, 누런 낡은 정장을 입고 작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든 여자가 나타났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린다. 그들의 눈에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 딱 봐도 티나. 학벌도 없고 돈도 없어 보이는 애. 불쌍하게. 김하연 25. 실업계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대졸이 아니라는 이유로 번번이 정규직 취업에서 탈락했다. 그런 그녀가 마침내 입사한 곳이 바로 이곳 대유그룹이었다. 물론 정규직은 아니었다. 계약직. 그녀의 낡은 정장은 그녀의 인생처럼 오래되고 낡고 무시당하기 쉬운 존재였다. 첫 출근 날 하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여기서 내 능력으로, 내 인성으로 증명해보자. 아무도 무시할 수 없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입사 첫날부터 마케팅 부장 오민철은 하연에게 따가운 눈초리를 날렸다. 커피는 블렌드 말고 에티오피아로. 아, 근데 김하연 씨는 그거 알긴 아나? 회의 도중엔 일부러 요즘은 계약직도 말이 많아졌네라며 들으라는 듯 말을 흘렸다. 점심시간에도 그녀는 혼자였다. 사무실 구석 창가 쪽에서 도시락을 펴고 조용히 앉아 먹었다. 하연이 아닌 다른 누구라도 그 자리에 앉았다면 이미 몇 번은 울고 나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연은 웃었다.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묵묵히. 이 정도쯤이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그 순간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 대유그룹 창립자이자 현재 명예회장인 정인호. 그는 상층 회장실의 블라인드 틈 사이로 하연의 첫 출근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아이 맞구나. 그 누구도 몰랐다. 김하연이 단순한 계약직 신입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가 바로 정인호 회장의 외손녀라는 걸. 그녀가 이 회사의 진짜 후계자가 될 인물이라는 걸 말이다. 그리고 대유그룹은 이 낡은 정장을 입은 한 여자의 출근으로 인해 곧 심장이 얼어붙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김하연 씨, 보고서 글씨 크기 왜 이래요? 11포인트가 기본 아닌가요? 점심시간에 뭐 그렇게 혼자 열심이야. 열정 과잉이야 뭐야. A 계약직은 조용히 시키는 것만 하지 뭘 그렇게 나서? 입사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하연을 향한 불편한 시선은 노골적인 조롱으로 바뀌었다. 특히 마케팅 부장 오민철은 하연을 거의 일상적으로 찍어서 괴롭혔다. 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쏟아지는 사무실 잡무, 급하게 만들어야 하는 자료, 갑작스러운 야근. 그 모든 게 꼭 하연에게만 집중됐다. 이게 뭐예요? 고객 인사이트 분석이 이 정도라니? 도대체 뭘 한 거예요? 하연이 밤새워 만든 보고서 위에 오민철은 커피잔을 툭 내려놨다. 서류 위로 커피가 번지기 시작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다. 누구도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괜히 나섰다가 나까지 찍히면. 하연의 유일한 친구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손바닥만 한 선인장이었다. 이 선인장처럼 나도 뿌리 내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다짐하며 버텼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다. 점심시간엔 도시락을 먹으며 조용히 업무 관련 책을 폈다. 언제든 쟤 너무 튀는 거 아냐? 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참고 웃어도 진심을 알아보는 이는 없었다. 아니, 단 한 명 있었다. 정시훈 전략기획본부장. 회장의 아들. 젊고 능력 있는 간부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지만 누구보다 차가운 사람이었다. 하연이 실수 하나 없이 보고서를 제출해도 기본은 했네요 라고 냉담하게 말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정시우는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 김하연. 저 친구 어디서부터 잘못 끼워졌는지 확인 좀 해봐요. 예? 무슨 의미신지?
회장님 눈에 괜히 들었단 얘기입니다. 계약직이면 계약직답게 있어야죠. 그날 밤 하연은 또다시 야근을 하며 혼잣말을 흘렸다. 눈에 띄면 찍힌다더니 내가 딱 그 꼴이구나.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깨달았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더라도 꺾이지 않는 것임을. 그리고 그 결심이 곧 회사를 뒤흔드는 폭풍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날도 역시 혼자였다. 구내 식당은 시끌벅적했고 사람들은 웃으며 335 식판을 들고 움직였다. 김하연은 조용히 식당 옆 공원 벤치로 나왔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샌드위치와 작은 우유 하나. 오늘도 무사히 넘겼다. 그녀는 햇살이 드는 벤치에 앉아 작은 숨을 돌렸다. 그때였다. 옆 벤치에 누군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회색빛 낡은 정장에 달아해진 구두. 주름진 손등 위로 보이는 굳은 살. 고개를 숙이고 앉은 노인은 그냥 보기엔 누가 봐도 노숙자에 가까웠다. 하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샌드위치의 반을 포장지째 반으로 접어 건넸다. 드시겠어요? 노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묘하게 맑고 날카로웠다. 이런 걸 그냥 주는 젊은이는 처음이군. 저도 누군가에게 많이 받았거든요. 어려운 시절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샌드위치를 받았다. 고맙소. 이름이? 김하연입니다. 계약직이에요. 대유그룹 마케팅팀. 노인은 말없이 웃었다. 아주 짧게. 그들의 대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노인은 우유까지 비우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참 오랜만에 좋은 마음 얻고 갑니다. 괜찮으시다면 내일도 여기서 식사 같이 하실래요? 하연의 말에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걸음을 옮겼다. 그 뒷모습을 보며 하연은 문득 자신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 가장 인간적인 대화를 나눈 사람이 그 노인뿐이라는 사실에 웃음이 났다. 그리고 하연은 몰랐다. 그 노인의 정체가 누구인지. 며칠 뒤 대유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임원 전원, 부서장, 사원까지 총출동. 이정현 명예회장이 직접 단상에 올라 연설을 할 거라는 소식에 직원들의 관심은 집중됐다. 회장님 직접 나오신다네. 요즘 건강 안 좋으시다더니. 얼굴만 비추고 가시려나. 그리고 조명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단상 위에 올라선 사람을 본 순간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바로 그 노인. 하연에게 샌드위치를 받던 그 낡은 정장의 노인. 회 회장님? 설마 그분이 그 정인호 회장님? 그 순간 사내 전 직원의 뒷목이 서늘해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정체. 그리고 회장은 단상에서 천천히 말했다. 이 자리에 오기 전 난 몇 주간 회사를 돌아다녔다. 말 없이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관찰하고 말투를 듣고 태도를 봤다. 그리고 한 명을 찾았다. 정인호의 눈빛이 김하연을 향했다. 김하연. 내가 찾던 인재는 바로 그대여. 순간 강당 전체가 얼어붙었다. 하연은 입을 틀어막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다들 웅성였고 오민철 부장은 옅은 경련을 일으켰다. 정시훈 본부장은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봤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낡은 정장을 입고 나타난 그 노인의 진짜 이야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곧 하연의 정체 역시 폭발처럼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거지 같은 양복 입던 노인이 회장이었다고? 아까 저 김하연이라는 직원 보고 뭐라 했더라? 계약직 주제에 튄다고? 기념식 직후 대유그룹 강당 뒤편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술렁였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전개. 정인호 명예회장이 행사장에 직접 등장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찾던 인재라며 지목한 인물이 바로 계약직 신입사원 김하연이라니. 직원들의 표정은 두 갈래로 갈렸다. 하연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자들은 당황으로 얼어붙었고 멀리서 그녀를 응원하던 몇몇은 조용히 입을 막았다. 그 중심에서 김하연은 멍하니 서 있었다. 빛나는 조명, 수백 쌍의 눈동자, 회장의 시선이 향한 단 하나의 점.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단상 위 회장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 외동딸은 1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소. 그때 남겨진 외손녀 하나. 아직 세상에선 아무도 그녀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시선과 권력을 차단하고 조용히 키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짜 리더가 되어 돌아올 거라 믿었죠. 순간 하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숨겨야 했던 이름, 지워야 했던 피.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 아이가 바로 김하연입니다. 내 손녀요. 정적. 그리고 폭발. 뭐라고요? 계약직 김하연이 회장 손녀였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였다. 어디선가 바짝 얼어붙은 오민철 부장의 숨소리가 들렸다. 말도 안 돼, 저런 애가. 입을 꾹 다문 채 손을 떨고 있는 오 부장의 눈에 하연의 시선이 닿았다.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줬던 그녀. 그녀가 회장의 외손녀라고? 정시훈 본부장 역시 어딘가 이상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한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 아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야? 기념식이 끝난 후 하연은 회장실로 불려갔다. 오랜만에 마주한 할아버지 정인호는 여전히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단지 오늘은 빛이 달랐다. 모두가 아는 회장 정인호로서의 모습이었다. 하연아, 미안하구나. 너무 오랫동안 숨기게 해서. 그녀는 입을 떼지 못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대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목울대가 실룩일 뿐이었다. 내가 그랬지. 진짜 리더는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거라고. 실력이 아닌 배경으로 군림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고. 넌 이 험한 곳에서 6개월을 버텨냈다. 그 누구보다 값진 경험을 한 거야. 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간 억울했던 순간, 분노를 눌러 삼키던 날들, 혼자 울며 버티던 새벽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너의 차례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변화를 만들어야 해. 내 이름 없이도 너 자신으로 설 수 있어야 해. 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대유그룹 단톡방은 난리가 났다. 김하연 진짜 회장 손녀래. 크크크크 어제까지 커피 심부름 시켰는데. 오민철 부장 얼굴 똥색이었대. 헐 근데 나 김하연한테 말 함부로 한 거 있거든. 나 이제 짐 싸야 하나? 그녀를 괴롭히던 사람들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고 하연은 그날 이후 사라졌다.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다만 한 가지 사람들 모두가 뼈저리게 깨달은 건 있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그 진심의 씨앗은 이제 대유그룹의 뿌리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신 차려 오민철. 너 회장 손녀한테 미역국을 엎었어. 그건 모르고 진짜 몰랐잖아. 대유그룹 마케팅팀 사무실엔 정적이 흘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무실 한켠에서 쩔쩔매던 계약직 직원 김하연. 그녀가 대유그룹 창업주의 외손녀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혔다. 책임자급 간부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그동안 그녀를 무시하던 일부 직원들은 명함 하나 건네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엔 무언의 압박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김하연은 회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회의실에서도 구내식당에서도 그녀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결국 관둔 거 아냐. 자존심 상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정확히 일주일 후 사내 메일함에 한 통의 공지가 떴다. 전사 공지 대유그룹 마케팅 조직 개편 및 인사 발표 임원 포함. 직원들의 손가락이 떨렸다. 스크롤을 넘긴 순간 모든 이들이 눈을 의심했다. 마케팅실 실장 김하연 전 계약직 마케팅팀 보조사원. 미쳤다. 실장이 된다고? 하연은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말끔한 맞춤 수트에 김하연 실장 명패를 달고 자신을 조롱하던 그들과 눈을 맞추며 당당하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정시훈 본부장은 침묵했고 오민철 부장은 시선을 돌렸다. 하연은 차분히 단상에 올라섰다. 안녕하세요. 김하연입니다. 짧은 인사 후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속엔 지난 6개월간의 업무 평가, 고객 반응, 팀워크 분석 보고서가 빼곡히 들어있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손녀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보고 느낀 이 조직의 문제를 바꿔나가고 싶어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은 침을 삼켰다. 그녀가 약했던 과거의 김하연이 아니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정인호 회장은 아들 정시훈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어땠나, 하연의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아는 하연은 이제 없다. 준비해라. 후계 구도는 곧 발표된다. 정시훈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녀는 단지 시험 삼아 투입된 계약직이 아니었다. 진짜 후계자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부장인 자신보다 더 회사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하연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그날 벤치에서 나눠 먹었던 샌드위치와 우유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낡은 정장을 입은 그날의 노인, 지금의 회장이 남긴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진짜 리더는 고통을 피하지 않아. 직접 겪고 바꾸는 거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혼잣말했다. 이젠 나도 준비됐어. 복수가 아니라 변화로 증명하겠어.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강했다. 대유그룹은 더 이상 예전의 대유그룹이 아니게 될 운명이었다. 본부장님, 이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오지민 대리가 조심스레 물었다. 김하연은 창가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 아니, 오히려 지금이 기회야. 대유그룹 전체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다. 김하연 전직 계약직 신입사원이자 대유그룹 회장의 외손녀, 그리고 현재 마케팅 본부장. 그녀가 주도한 내부 감사 결과 발표와 새 인사 기준 개편안 발표가 있던 날이었다. 회의실 앞줄 오민철 전 마케팅 부장과 강민규 과장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그들의 자리엔 더 이상 권위도 힘도 없었다. 이날 이후 두 사람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하연은 단상에 서서 차분히 발표를 시작했다. 제가 이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을 때 많은 걸 느꼈습니다. 무시당하는 태도, 불합리한 구조, 학벌로 평가되는 시스템. 하지만 저는 여기서 배웠습니다. 사람을 진짜 움직이는 건 배경이 아니라 태도와 실력이라는 걸요.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정적이 감돌았다. 그리고 천천히 울리는 박수. 처음엔 몇몇 젊은 직원들의 박수였지만 곧 전체 회의실로 퍼졌다. 심지어 정시훈 본부장도 천천히 손뼉을 쳤다. 며칠 후 대유그룹 내부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공지가 올라왔다. 대유그룹 인사혁신안 주요 내용. 전 직원 대상 블라인드 실적 평가제 도입. 학력 및 출신 무관한 역량 중심 승진 시스템. 계약직 정규직 전환 기회 확대. 내부 부당행위 익명 제보 플랫폼 신설. 직원들은 술렁였다. 이게 다 김하연 실장이 한 거라고? 계약직에서 본부장까지 간 사람이라 그런가?
진짜 다르다. 그날 오후 하연은 회사 식당에서 누군가를 발견했다. 오지민 대리가 혼자 식사 중이었다. 하연은 다가가 웃으며 말했다. 자리 있나요? 지민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본부장님. 하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럴 땐 그냥 김하연이라고 불러줘요. 예전처럼. 지민의 눈가가 붉어졌다. 미역국 사건 당시 그녀를 돕지 못한 미안함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다. 저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그때는 나도 나를 지키기 바빴거든. 이젠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면 돼. 그리고 한 달 뒤 대유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정인호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손녀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많이 달라졌더구나, 회사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하지만 사람들 눈이 바뀌었어요. 그래. 그게 첫걸음이지. 정 회장은 조용히 가죽 다이어리를 꺼냈다. 그리고 거기서 오래된 명패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대유그룹 차기 대표이사 내정자 김하연. 하연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건 아직 전. 넌 준비됐어. 이미 넌 이 회사를 바꾸기 시작했잖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날 밤 김하연은 회사 옥상에 홀로 올라섰다. 도심의 불빛이 바다처럼 일렁였다. 계약직으로 구석에 밀려있던 시절, 낡은 정장을 입고 버티던 나날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젠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갈 차례야. 그리고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김하연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